안녕하십니까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. 12월 18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뉴욕 증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경제지표 같은 거 특별히 발표된 건 없었는데요. 하락한 이유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려가 좀 다시 부각된 게 좀 컸었는데요. 우려가 부각됐었던 이유는 영국에서 입국을 좀 규제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. 프랑스 역시 영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당연히 다시 좀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. 두 번째로는 어저께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. 내 마녀의 날이다. 이런 얘기도 있죠.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. 이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. 세 번째로는 역시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첫 번째 이유 이외에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,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별로 보면은 일단 금리부터 말씀드리면은,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장기채는 올라갔습니다.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 떨어질 때 보면은 이 시클리컬 성격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잖아요. 어제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. 그나마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 그나마 좀 버텼었던 거는 좀 성장주 성격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IT라든지 경기 소비재였습니다. 경기 소비재가 왜 성장주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안에 있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업체들 주가가 그나마 좀 버텼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 업종이 좋았던 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그래도 좀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의 시장을 보면은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는데요.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,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, 그러면서 이틀 보면은 둘 다 좀 많이 하락했었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슈 측면에서는 보실만한 이슈가요. 보실만한 내용이요. 러시아의 좀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는 것 같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했죠. 러시아는 더 이상 좀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,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미국 정보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군용으로 좀 바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죠. 그만큼 좀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어가지고, 예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하는 이슈가 한번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슈 측면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업종별 종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, 성장주 성격의 IT라든지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덜 떨어졌고, 에너지랑 금융처럼 시클리컬 성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.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종목 쪽에서는 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서너라는 이 헬스케어 장비 업체였습니다. 여기가 시가총액이 한 210억 달러 정도 되는데, 오라클이 3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. 인수를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서너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.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업체로 알고 있는데 헬스케어 분야에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서너를 인수를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.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6%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, 비용 부담 있는 거 아니냐, 시너지 정말 나는 거냐,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제 오른 종목들 보면 좀 특징적이었던 게 여행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요.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서 이 입국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여행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라고 보시면은, 어저께 그거와는 별개로 미국 내에서 연말에 여행자들이 얼마나 나올 거냐, 전미자동차협회에서 1억 명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. 그 이유가 이 여행자들이 백신과 이 부스터샷을 맞고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여행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좀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 쪽에서 좀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
뭐 항공주도 올랐지만 항공주 중에서도 미국 국내 비중이 높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. 호텔 중에서도 뭐 메리어트라든지 힐튼처럼 글로벌 체인보다는 뭐 이렇게 MGM이라든지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렇게 이쪽에 좀 몰려 있는 호텔들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. 여행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어제 하락한 종목 중에서는 다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. 다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 있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. 미국 내에서 뭐 올리브가든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실적이 잘 나왔으면 보통 가이던스가 안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요. 그런데 CEO가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제가 뭐 다든 레스토랑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CEO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. CEO의 은퇴로 인한 경영진의 변화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크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. 주가가 5%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으니까 마이너스 4.96%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경영진의 변화 이슈 때문에 다든 레스토랑 하락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빨간 시황입니다. 뭐 어제 클립보드에서도 들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요, 제가 회사를 관두게 돼가지고요, 더 이상은 빨간 시황을 찍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뭐 휴가를 갔다가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할 것 같고요. 뭐 해외는 당연히 못 가고요. 전남 목포로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재밌는 것도 많다라고 해가지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뭐 맛집이라든지 뭐 가볼 만한 곳 아시는 곳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감사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